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라스베가스에 돌아온 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오자마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집도 하나 구매를 하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매했을까? 물론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누구나 다 자기 집 장만은 꿈입니다. 게다가 또 집을 갖다가 늘릴수록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게다가 또 노후 대책으로 또 집만큼 또 좋은 게 뭐 많이 없습니다. 패시브 인컴이 생기는데 집이 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집을 렌트해줘서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국 가서 한 6개월 이상 쭉 보니까 한국에서는 임대 수입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시세 차익을 얻어야 돼요.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그렇게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드물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또 돈 벌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을 렌트해주는 방식도 많이 달라요. 한국에는 미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죠. 왜냐? 일부의 돈을 갖다가 한 70% 정도 집값을 받은 다음에 또 다른 집을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라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망하기 딱 좋겠죠. 왜냐?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어디다 사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원하는 곳에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세를 받아도 많이 받고 집값이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인기 있는 지역에 집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고 혹은 안다 하더라도 아우 너무 비싸.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사. 예,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은 아직도 인기가 좋죠. 그래서 제가 뭐 한 2년 전에 한 30억 주고 아파트를 산 형님이 계신데 와, 이 집을 30억 줬다고? 근데 그게 이번에 한국 가니까 벌써 50억이 됐어요. 자, 그런 데 사면 돈 봅니다. 근데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게 조그만 돈으로 지방에 혹하는 집을 갖다가 사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랬다가 요즘엔 또 한국 지방 인구가 많이 줄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을 살 때 어디를 사면 좋은가? 그래서 오늘은 미국, 제가 이제 와 있는 라스베가스, 왜 라스베가스에 제가 이사를 왔고 라스베가스에 왜 주택 투자를 하는가? 물론 라스베가스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케이스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괜찮은 동네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 두 번째 도시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이 350만에서 320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자, 인천은 299만이에요. 지금 3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조금 몇 년만 지나면 인천이 한국의 두 번째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걸 봐야 돼요. 인천 같은 데 집 사신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외곽 쪽에 집값 오른다더라 그랬다가 지금 뭐 세종시 같은 데서 뭐 어설프게 집을 샀다가 지금 피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도 지금 성장률이 좋은 곳이 있고 성장률이 나쁜 곳이 있어요. 자, 성장률이 나쁜 곳 그중에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미국에서 큰 도시 중에서 미국의 3대 도시 하면 어디죠? 뉴욕, LA, 시카고입니다. 뉴욕이 넘버원, LA가 두 번째, 시카고. 자, 근데 이 3대 도시가 다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왜 줄까요? 너무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임대료도 너무 올라가고 해는 이렇게 딱 뜨면 또 해칩니다. 다른 참은 또 지게 됩니다. 자, 특히 이 3대 도시 중에서 시카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시카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라고 하죠. 메트로폴리탄 그다음에 혹은 그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자, 이게 표현이 뭐냐면 LA시만 따지면 LA시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LA라고 우리 흔히들 생각하는 헐리우드, 비벌리 힐스, 산타모니카 뭐 이런 데 다 LA라고 생각하죠. 이걸 갖다가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혹은 메트로폴리탄 로스앤젤레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국은 광역지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실질적인 이 도시의 인구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주변이 발달돼 있으면 같이 경제가 좋으니까. LA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에서 시카고가 진짜 안 좋은 게 시카고가 한 2년 전부터인가 1,000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레이터 시카고가. 이게 인구가 많이 준 거죠. LA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뉴욕은 아직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지 않지만 뉴욕 주변 도시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의외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제가 넘버원을 꼽으라 그러면 저도 진짜 깜짝 놀란 도시 애리조나 피닉스입니다. 피닉스가 지금 그레이터 피닉스로 따지면 한 7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도시까지 다 따지면.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닉스보다 메사 뭐 이렇게 옆에 동네가 많이 발달됐는데 하여튼 피닉스를 이제 하늘에서 딱 봤고 와 이게 한 도시다 딱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구분을 따지면 700만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라스베가스 비행기 보신 분들은 와 라스베가스 많이 커졌는데 근데 라스베가스가 흔히들 우리가 이제 라스베가스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크게 세 개의 도시가 합쳐져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고 노스 라스베가스가 있고 핸더슨이 있습니다. 핸더슨은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라스베가스 어디 살기 좋아요? 핸더슨 괜찮다면서요. 예, 핸더슨은 그냥 LA로 따지면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뉴욕으로 따지면 이 강 건너는 뉴저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다른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라스베가스 규모를 따질 때는 핸더슨까지 따지죠.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를 갖다 같이 묶어서 생각하죠. 사실상 뉴욕 맨하탄만 잡고 플러싱 있는 데만 잡고 이걸 뉴욕의 규모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온 이유는 라스베가스가 발전성이 좋습니까? 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근데 그 인구의 대다수는 어디서 올까요? 예, LA에서 많이 옵니다. LA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평균 연 1%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라스베가스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10년 당시 인구 조사할 당시에는 58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6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거밖에 안 돼. 예, 지금 한 7, 8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거밖에 안 돼? 7, 80명? 예. 근데 라스베가스는 아까 말했듯이 노스 라스베가스, 핸더슨 이거를 그레이터 라스베가스 광역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 총 살고 있는 인구는 230만 명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230만 명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뭐 한국의 서울 같은 경우에 뭐 1,000만을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30만 명의 큰 도시가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뭐 한국의 웬만한 대전이나 대구보다는 지금 인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꽤 인구가 많은데 라스베가스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인구가 230만 명인데 무슨 쇼가 있으면 600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런 도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컨벤션과 행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6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조금 재밌어요. 예, 조금 재밌고 라스베가스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득세가 없어요. 예, 소득세가 없다니까 세금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세라는 게 있고 세일즈 텍스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로퍼티 텍스가 있고 재산세도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 많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 재산세 내야죠. 근데 물건 사면 세일즈 텍스 내야죠. 세일즈 텍스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리고 와서 또 본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죠. 이 소득세에는 연방정부 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페더럴 소득세가 있고 그다음에 각 주의 소득세가 있는데 그 주에서 소득세를 안 물리는 곳이 네바다입니다. 네바다만 그럴까요? 예, 미국 내에서 소득세를 안 물리는 주는 7개의 주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그리고 2개의 주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안 물립니다.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임금, 월급 받는 데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나 배당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테네시 같은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7개 주는 완전 세금을 안 내고 8번째, 9번째 주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 소득세가 면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세 면제가 돈을 한 푼도 안 내는가 아니라 주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내는 주와 가장 적게 내는 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주 소득세를 가장 많이 걷는 곳은 어딜까요? 예, 한국 분이 또 가장 많이 사시는 캘리포니아입니다. 13% 정도가 차이가 나요. 최대 13%. 자, 그 얘긴즉슨 여러분이 10만 불을 버신다 그러면 1년에 13,000불을 캘리포니아 산다는 이유로 한 달에 1,000불 이상을 낸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산다는 이유로. 만약에 여러분의 인컴이 1년에 20만 불이다 그러면 26,000불까지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달에 2,000불 이상을 캘리포니아 산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낼 수가 있는데 네바다 오면 그 돈을 안 내는 것이죠. 와, 괜찮죠?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 임대 주고 내받아 오면 세금 안 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예, 세금 내는 주체는 그 돈 버는 곳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LA에 있어요. 혹은 임대하는 상가가 LA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요. 예, 내받아 온다고 소득세를 갖다가 안 낼까요? 예.
캘리포니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주식 배당금은 어디서든 간에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네바다 와서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 네바다 주민이기 때문에 네바다에서 주식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이 네바다 주의 소득세는 안 냅니다. 연방 소득세는 냅니다. 네바다 주의 소득세를 안 내요. 저 같은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튜브를 하든 네바다에서 유튜브를 하든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구글에서 똑같이 돈을 주잖아요. 예, 네바다에 있는 거는 네바다 주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네바다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꽤 큽니다. LA랑 가까운데 세금 절약이 크죠. 왜냐하면 이 세금 절약만 하더라도 조그만 콘도 하나 살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네바다 오면 조그만 콘도 하나가 생기는데 굳이 LA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이 어떤 부분이 절약되는지 이건 잘 보셔야 돼요. LA에 사업체를 놔두고 난 몸만 네바다 온다고 무조건 세금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알래스카도 마찬가지고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 자, 이 중에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신 데가 어딜까요? 예, 워싱턴 주입니다. 시애틀이 도시 단일 도시로는 한국 분들이 11만 명 살아요. 그래서 워싱턴이 사실 단일 도시로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겁니다. 물론 텍사스가 많이 사시는데 텍사스는 큰 도시가 세 개가 나눠져 있죠. 단일 도시로는 워싱턴 타코마가 세 번째로 많이 사시는 곳인데 워싱턴에 한국 분들 많이 계시죠. 그다음에 플로리다도 계시죠. 네바다도 계시죠. 알래스카도 계십니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은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골프 보시죠. 예, 골프 선수들이 집 주소가 거의 어디로 돼 있을까요? 예, 플로리다 아니면 네바다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상금을 갖다가 100만 불 받았어요. 13%면 얼마죠? 13만 불이에요. 이분들의 집 주소가 플로리다 혹은 네바다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3만 불을 절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을 갖다 캘리포니아 했다. 그러면 13만 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많은 골프 선수들 집 주소가 플로리다 아니면 네바다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출장 가서 게임을 하는 거고 자기 살고 있는 곳이 그 주기 때문에 그 주의 텍스를 갖다가 적용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바다는 첫 번째 좋은 거, 라스베가스는 좋은 거는 저는 첫 번째 도시가 지금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두 번째 텍스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저같이 LA에서 30년 넘게 사는 사람은 LA랑 어떻게 척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라도 LA를 갔다 올 수 있는 라스베가스가 좋아요. 갑자기 누구의 경조사가 있다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텍사스 같은 데 산다 그럼 꼭 비행기를 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닉스라는 지역을 봤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예요. 발전 속력으로 따지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진짜 잘 나간 동네가 피닉스예요. 그리고 또 피닉스에서 비즈니스를 해갖고 돈을 잘 번 친구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는 형님, 아는 동생들도 많이 있어요. 하는 족족 잘 됩니다. 왜? 도시가 커져 나가니까. 그레이터 피닉스에 700만이 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피닉스가 미국 내 5대 도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레이터로. 필라델피아를 제꼈어요. 필라델피아를 제끼고 오히려 필라델피아는 지금 좀 죽어가고 있죠. 자, 넘버 1이 피닉스입니다. 넘버 2가 텍사스의 어스틴이에요. 넘버 3가 댈라스입니다. 텍사스. 포트 워스. 달라스. 넘버 4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5가 휴스턴 텍사스. 넘버 6가 플로리다에 있는 템파. 넘버 7이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넘버 8이 타나시에 있는 내슈빌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9이 네바다에 있는 리노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10이 아이다호에 있는 보이즈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쭉 한번 볼까요? 한국 분들 요즘에 가장 많이 가신 곳 텍사스 많이 가시죠. 어스틴, 댈러스, 휴스턴. 지금 2위, 3위, 5위입니다. 발전성이 좋아요.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집 투자는 이런 데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저는 왜 여기를 안 갔을까? 제가 LA를 못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LA 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크고 독립하니까 LA를 떠서 살아도 되겠나라는 생각을 한 게 2017년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기회다 그래갖고 떠났는데 저는 처음에 텍사스를 가볼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벌써 2018년 이때 당시에 텍사스 가서 어스틴이나 지금 뭐 휴스턴 텍사스 거기다가 지금 집 산 것처럼 샀으면 제가 꽤 많은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까지 가기가 좀 뭐였던 거 뭐냐면 제일 큰 이유가 LA에 30년 이상 사는 제 인생에 제일 많이 사는 LA가 옆에 있는데 여기를 등지고 가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LA로 올라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나. 네바다에 있으면 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 텍사스 가면 LA 올 때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 이게 좀 심리적 부담감이 컸습니다. 이게 제일 컸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피닉스 애리조나는 제가 가서 살아볼까 하고 몇 번을 도전해봤는데 그거는 라스베가스와 피닉스 이따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왜 피닉스하고 라스베가스를 고려했는데 라스베가스를 선택한지는 뒤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럿도 요즘에 한국 분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우행 시청자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고 플로리다의 템파는 워낙 또 한국 분들 어느 정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는 당연히 여기 제가 있고 타네시에 있는 내슈빌도 한국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고 네바다 리노는 워낙 조그만 곳이라서 한국분들 제가 아는 분 한 서너 분 있어요. 우리 우행 식구는 물론 더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이다호에 있는 보이스에 계신 분도 저번에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들이 사실 미국에서 뜨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사실 그 동네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집값 올라가요. 결론적으로 뭘 하든 간에 돈 벌려면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느는 곳이 장사가 잘 되죠. 자, 그럼 이제 미국 내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곳, 죽어가는 동네. 이 동네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미시간 자동차의 도시죠. 옛날에 진짜 부흥을 했습니다. 70년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부흥을 했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이 많이 밀리면서 80년대 디트로이트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옛날에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 범죄 도시, 진짜 뭐 잔혹한 도시, 죽어간 도시 이거의 상징으로 백그라운드로 나왔던 곳이 디트로이트였습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 그래갖고 이게 조금 살려보겠다고 조금 잘 됐는데 또 지금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같지는 않아요. 마이애미 같지 않아요. 마이애미는 이제 몰락했던 이유가 70년대 마약 때문에 몰락을 했었고 80년대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레이건 시절 때 그걸 하고 나서 마이애미가 많이 좋아지고 많이 살아났습니다. 플로리다가. 자, 근데 디트로이트는 그 벽을 못 넘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블랜드. 원래 제조업, 중공업 뭐 이런 걸 많이 하던 도시인데 뭐 전반적으로 따지면 이제 한국의 뭐 구로공단 뭐 마산 뭐 이런 데 같은데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만드는 게 요즘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주리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여기도 지금 1950년대 이후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뉴욕, 뉴욕은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줄지는 않지만 뉴욕 인근이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뉴욕 인근의 버팔로입니다. 버팔로 아시죠? 뉴욕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중공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딱 따져보면 뭐냐면 뉴욕 같은 대도시 옆에 중공업, 제조업이 있어야 돼요. 한국도 지금은 이제 뭐 구로동이 이제 옛날에는 뭐 산업단지가 많았죠. 지금은 땅값 비싸니까 거기도 다 올라갔지만 서울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도시 주변에 제조업이 발달된 곳인데 지금 다 수입품 쓰고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힘들죠. 펜실베니아 인구도 많이 줄죠. 특히 여기서 피츠버그 여기도 많이 줄고 일리노이 시카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3대 도시 세 번째 도시인데 일리노이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활비가 너무 높고요. 범죄율이 너무 높고 세금 부담이 너무 셉니다. 이게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제 뉴올리언스 여기는 사실 자연재해가 큽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난 2005년 이후로 진짜 엄청나게 여기가 초토화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복구 작업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또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죠. 웬만하면. 자,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볼티모어 범죄 문제가 생각적으로 좀 큽니다. 경제적 문제도 좀 크고. 그다음 뉴욕 인근에 또 옛날엔 진짜 잘 나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인구가 주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체스터입니다.
로체스터 이제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여기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하이오에 있는 영스타운 여기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붕괴 때문에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뉴욕에 계신 분들은 뉴욕이 직접적으로 인구가 줄지 않는다 하더라도 뉴욕 인근의 버팔로니, 로체스터니 이런 데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시카고도 지금 위기감 느끼고 있죠. 당연히 LA도 사시는 분들 위기감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애틀도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 뭐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잡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코로나 이후로 중국인 자본이 많이 빠졌어요. 거기 집값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인 자본이 컸는데 중국인 자본이 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예, 그 위에 밴쿠버가 있습니다. 밴쿠버가 영주권을 잘 줘요, 중국인들. 그래서 밴쿠버를 가서 거기서 차 타고 가면 시애틀이기 때문에 시애틀에다가 투자를 한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시애틀, 밴쿠버의 이점 뭐냐면 이 아시아권, 이 지구를 위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는 10시간 되면 가요. 예, 한국이나 뭐 북경 같은 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는데 좀 시간이 좀 줄어든다. 하와이가 뭐 제일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와이보다 한 2-3시간만 더 가면 거기 가니까 그게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갖고 시애틀이 진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땅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시애틀은 이제 조금 잡히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분들이 사시는 이 3대 도시 뉴욕, 그다음에 LA, 시카고 여기가 지금 다 죽수구에 있는 곳이고요. 한국분들이 지금 주로 따져서 제일 많이 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이 살긴 하죠. 처음부터 이민을 여기로 왔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텍사스입니다. 근데 텍사스는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죠. 예, 댈러스, 어스틴, 그다음에 휴스턴. 예, 이 도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일 도시로 큰 곳이 시애틀 타코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애틀 타코마 가신 분들은 아니 한인타운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예,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 언덕이 많고 산이 많고 그래갖고 코리아타운이 막 분산되어 있어요. 밀집된 코리아타운이 없어요. 그래서 시애틀 가면 한국분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의외로 시애틀에 한국분들이 11만 명 사십니다.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LA 카운티로 30만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까지 갖고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한 5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인 인구를. 그다음에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각 도시마다 5만 4만 이런 식으로 봤고 총 한 14만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아틀란타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 조지아 아틀란타 가면 코리아타운을 보면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심지어 오신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동네 한국 사람이 30만 살아요. 예, 그거는 LA도 30만 안 삽니다. 예, 그거는 너무 이제 좀 크게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센서스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외교부에서 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지아 아틀란타는 한 5만 2천, 5만 5천 정도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예. 그런데 거기가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인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갈 코리아타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면 이 사람들이 다 아틀란타로 와서 종교 활동도 하고 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7개 주,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옆에 또 어디죠? 뭐 플로리다 다 옵니다. 예, 거기서 다 와요. 그래서 아까 뭐 플로리다 템파에도 어제도 한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조지아 아틀란타는 10만 명이 넘는 한인이 모여있는 한인타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는 한 10만 명은 살겠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틀란타 순수 인구는 한 5만 2천에서 5만 5천 정도인데 생각보다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 라스베가스가 생각보다 한인 인구가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많아 보일 수가 있냐? 라스베가스 오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독립기념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레이버데이 그래서 연이라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라스베가스 아까 말씀드렸죠. 230만이 산 그레이터 라스베가스 지역인데 이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600만까지 캐퍼빌리티가 된 도시예요. 미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고무줄 도시가 없어요. 600만 명이 지낼 수 있는 도시예요. 전기나 물이나 이 집이나 그만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라스베가스가 지금 집만 사놓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절반 라스베가스 주민. 자,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이럴 때 오신 분들은 와 한국 사람 많네.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의 코리아타운을 들려보시면 생각보다 와 한국 식당 많은데 그래서 한국분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럴 때는 한국분들이 순간적으로 6만, 7만, 8만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뭐 CES 쇼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전세기가 들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CES 쇼를 한다 무슨 큰 쇼를 한다 그러면 한인 인구가 7만 이렇게까지 늘어나요.
예, 그때 오시면 당연히 뭐 와 라스베가스도 한국 사람 많네. 근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뭘까? 그럴 때 오시고 라스베가스 한국 사람 많네. 아무 대책 없이 라스베가스에다 한식당 차려서 망해 나가는 사람 엄청 봤습니다. 저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불 돈 들여가면서 그거 리서치 안 합니까? 예, 진짜 진짜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정확한 데모그래픽 리서치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한테 좀 맛있는 거 사시고 저랑 상의를 하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마케팅 전문 아니었습니까? 그거 보시고 비즈니스 했다가 망해 나간 비즈니스 엄청 많아요. 저 지금 라스베가스 온 지 한 3년 됐나? 예, 이동안 제가 아는 비즈니스 망해 나간 것도 한 몇십 개 돼요. 예.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것도 한 몇십 개 돼요. 예. 아, 이거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그런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틀란타 한국 분들 관심 많으시죠? 예, 아틀란타는 지금 아직까지 집값이 싸고 인구가 많이 늘고 아틀란타 시만의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 한국 분들이 아틀란타 산다고 하지만 아틀란타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틀란타 옆 동네 사시는 겁니다. 둘러스 수완이 이런 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틀란타 광역시에 사시는 겁니다. 저 핸더슨에 살아요. 그건 라스베가스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라스베가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틀란타 다운타운은 CNN 본사 있고 그다음에 그 아틀란타 다운타운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50만 명이고 아틀란타의 메트로폴리탄 여기는 주변이 발달 많이 됐어요. 600만 명이 살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인구도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틀란타 인구 증가율이 1.5%부터 2% 정도 됩니다. 라스베가스도 지금 그만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지금 텍사스 집값 많이 올라가죠. 지금 텍사스 계신 분들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리플 달아주세요. 저 얼마 집 샀는데 얼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와, 그때 집 안 사갖고 지금 너무 억울해요. 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틀란타가 지금 사실 이 지역에서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고 자연재해가 그나마 여기서는 괜찮은 편이죠. 여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는데 아틀란타 이제 좀 외곽 지역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여기 왜 건물이 없어? 예. 모든 건물을 땅보다 낮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이렇게 파갖고 동산 아래다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폭풍이니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런 피해 같은 건 좀 적어요. 자연재해 미국이 좀 크죠. 아까 말했듯이 그 뉴올리언스 거기가 카트리나 이후로 그냥 도시 하나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좀 문제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를 좀 설명드릴 건데 저는 우선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LA에서 오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혹은 이 인근.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심리적으로 멀어요. 예, 굳이 오시겠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아틀란타 가는 것만큼 좀 심리적 배려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나쁜 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지막지하게 더워요. 여름엔 너무 더워요. 미치게 덥습니다. 환장합니다. 예. 더위 못 찾는 분들은 라스베가스 못 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박의 도시입니다. 예, 도박 제가 뭐 말씀드리죠. 여기 사는 분들 대다수 분들 도박의 도자는 몰라요.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신 분들이 복권 사는 것보다 도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1년에 뭐 누구 놀러 오면 같이 가서 뭐 같이 놀아주는 거지. 뭐 그거 말고는 뭐 갈 일이 없어요. 뭐 왜 돈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이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벌써 제가 한국에 6개월 갔다 온 사이에도 벌써 몇 개의 비즈니스 또 오너님들이 지금 도박 때문에 이 뭐 비즈니스가 넘어가나 마나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싸게 팔겠다. 예,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도박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와보신 분들의 95% 이상은 호텔과 갬블 있는 호텔과 여기만 왔다 가보셨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지인이 계시면 외곽 쪽을 가보세요. 핸더슨이든 서머링이든 뭐 요즘에 뜨고 있는 블루 다이몬드든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와 이게 라스베가스야? 예, 라스베가스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여기만 살면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흔히들 라스베가스 와보신 분들 95%는 도박의 도시 이것만 보고 도박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 도박은 위험합니다. 예, 특히 남자분들 돈 좀 벌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돈 못 벌 때는 도박 안 해요. 라스베가스 왔는데 생각보다 비즈니스 잘 돼요. 심심해. 인생이 무료해. 한 푼 두 푼 하다가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잘해주네. 갬블 좀 하니까 좋은 호텔룸 주네. LA에서 누가 오면 호텔룸에 막 방 빌려주고 좀 째네. 그런 인생에 재미 들다가 그러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라스베가스의 장점. 첫 번째, LA랑 가깝다. 그래서 LA에 있던 분들이 오시기 편하다. 자, 당연히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했듯이 소득세 LA랑 캘리포니아 비교해서 최대 13%가 줄어든다. 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집값이 LA의 2.5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로 싸다. 예. 제가 이제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영상 350만 불짜리 이제 그 정도면 LA에서 한 800만 불 합니다. 7, 800만 불. 뭐 한국에서 적으신 분들이 미국 집값 싸네요. 예, 당연히 싸죠. 한국도 저기 저 외곽 쪽으로 나가면 집 싸잖아요. 예. 강남 집값이랑 비교하니까 싼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비교를 한 거냐면 한국에 어디 저 있었던 평택 집값이랑 지금 강남 집값이랑 비교한 거예요.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강남에서 뭐 이 정도 집값이면 아파트 1200스퀘어피트 33평짜리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너무 극과 극으로 비교한 건데 어쨌든 간에 LA, 뉴욕, 샌호제, 뭐 시애틀 이런 데 비하면 싸요. 예. 뭐 시애틀도 집값 올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LA 비하면 쌉니다. LA도 외곽 가면 싸요. 서울도 외곽 가면 싸잖아요. 뭐 저 위에 바깥쪽으로 가면 싸잖아. 똑같이. 서울도 비싼 데는 강남이 비싼 것처럼. 어쨌든 간에 집값이 라스베가스가 쌉니다. 그리고 또 집 수명도 오래 가요. 예, 건조해서. 예, 오래 가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류마티슨 관절염 있는 분들 건조해서 예, 삭신수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비 온 날이 싫고 비 온 날이면 쑤신다. 예, 라스베가스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동네가 있죠. 피닉스. 이따 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스베가스는 자연재해가 없어요. 제가 늘 뉴스 말씀드리지만 LA는 툭하면 지진, 산불, 그다음에 저쪽에 뭐 플로리다 여기는 또 툭하면 허리케인, 미국 뭐 중부는 토네이로. 자, 라스베가스는 지진 없어요. 토네이로 없습니다. 허리케인 없어요. 산불 없습니다. 자,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진 100% 없어요. 예, 100% 없다고 세상에 100%는 얘기 못하죠. 지금까지 없었어요. 라스베가스 중심가의 그 높은 호텔 건물도 보세요. 80층짜리 이런 거. 지진 나면 짓겠어요? 예. LA 희한해요. LA랑 그냥 서울서 부산 거리인데 LA는 지진이 그렇게 나는데 라스베가스는 지진이 없어요. 지진대가 아니에요. 지진이 없어요. 산불 나고 싶은데 사막이라서 산에서 나무가 없어요. 산불 안 나요. 예. 그리고 여기는 토네이로가 생기는 지형이 아니에요. 예, 토네이로 없어요. 허리케인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없어요. 예. 비 와서 저번에 홍수 났던데 이건 뭐냐면 비가 와장창 올 때가 있어요. 사막성 기후라서. 근데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죠. 돌발 홍수. 땅이 너무 건조했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오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틈이 없어서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뭐 재작년에 호텔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2-3시간만 지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물이 쫙 빠져요. 또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지금 동부같이 비가 와서 뭐 4일, 5일 동안 물에 잠겨 있고 이런 거는 라스베가스는 없어요. 물론 낮은 지역은 침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주택가는 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은 금방 빠집니다. 예, 물은 금방 빠져갖고 홍수 피해 때문에 떠내려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로부터는 너무나 편한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진 곳 중에서 어느 도시가 있냐? 애리조나 피닉스예요. 저 피닉스 진짜 가볼까 생각 많이 했어요. 피닉스가 조금 LA까지 멀어요. 그렇지만 피닉스도 조금 노력하면 당일치기로 LA를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LA 생활권을 그대로 느끼고 물론 세금 감면 뭐 이런 같은 건 없지만 피닉스가 아까 말했듯이 인구 느는 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넘버 원입니다. 피닉스가. 피닉스가 비슷해요. 자연재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피닉스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처럼 갬블 걱정은 좀 덜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도 옆으로 가면 피닉스 바로 옆에 한 20분만 가면 인디안 카지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갬블 같은 거 뭐 이런 같은 것도 별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할 건덕지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자, 근데 피닉스를 안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재미가 덜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재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피닉스는 놀러 와라. 그럼 사람들이 한 번은 놀러 오는데 2번, 3번은 안 놀러 와요. 라스베가스는 이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습니다. 지인들 잘 놀러 와요. 지인들과 교류가 끊이지 않습니다. 뭐 라스베가스 놀러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잘 놀러 와요. 그리고 또 호텔 방이 있으니까 놀러 와도 뭐 우리가 또 대접하고 그럴 거 없어요. 반가운 사람들 만나기 편한 게 라스베가스입니다. 자, 그리고 호텔가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럭셔리함이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불과 인구 230만 명, 라스베가스 치만 따지면 뭐 한 70만, 80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루이비통 매장이 한 도시에 가장 많은 곳이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예요. 7개인가 8개인가 있어요. 호텔마다 다 있으니까. 뭐 루이비통 인생이 다는 아닌데 그만큼 최고 럭셔리함도 라스베가스에 있고 또 경쟁이 심하니까 저렴한 것도 많아요. 뭐 재미로 이 주변에 뭐냥 뭐 17불 99짜리 스테이크 랍스터 같은 거 먹으러 다니면 재밌어요. LA에서 뭐 그 값에 어디서 먹어요. 예. 손님 끌기 위해서 또 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심하질 않아. 주변에. 근데 피닉스는 거기에 비하면 좀 심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한 30대 40대 가서 무슨 식당 비즈니스라든 세탁소를 하든 무슨 다른 사업을 하고 한참 일을 할 나이면 피닉스가 좋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어퍼튜니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할 나이보다 나중에는 이제 리타이먼을 할 생각하면 저는 라스베가스가 좋더라고요. 왜? 즐길 게 많으니까. LA에서 또 지인들 오잖아요. 그럼 또 좋은 호텔 빌리면 또 좋은 호텔에 또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가면 좀 좋아. 저기 뭐 만달라이 베이 수영장은 진짜 끝내줘요. 워터파크 저리 갈아요. 그런 데 가서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지인들이랑 또 같이 근사한 곳에서 밥도 먹고 가끔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론 피닉스도 좋은 곳이 있지만 라스베가스만큼 선택의 폭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피닉스를 제가 아마 30대 40대 나이였으면 피닉스를 갔을 것 같아요. 제가 50대니까 라스베가스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즐기고 사는 데는 라스베가스 좋아요. 그리고 갬블이 나이가 드니까 컨트롤 돼요. 30대 40대는 사람이 좀 뭐랄까 좀 템퍼가 있고 그래갖고 갬블이 컨트롤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40 되기 전에 라스베가스 와서 살 기회가 있었어요. 친한 동생도 여기 있었고 자꾸 와서 꼬셨는데 그때 안 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제가 갬블을 하다가 패가 망신을 할까 봐였어요. 예, 그때는 솔직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라스베가스를 1년에 뭐 한두 번 놀러 오면 순간 욱하면 몇천 불 쓰는 경우도 있거든 사람이.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뭐 젊었을 때는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러스에 기둥 하나 세워놨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래요. 왜냐면 제가 또 열심히 일하면 또 뭐 몇천 불 돈 버는데 갑자기 오기 생기면 또 몇천 불 갬블하고 또 집에 갈 때 속쓰리고 이걸 컨트롤 못하는데 제가 40대 라스베가스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냐고요. 안 들지. 근데 지금은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 여기 라스베가스 몇 번 오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갬블의 유혹에 빠질까 안 빠질까를 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라스베가스에 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해도 그냥 뭐 장난처럼 진짜 복권 사는 것처럼 뭐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밥 먹기 전에 10불 땄네. 20불 땄네. 20불 땄다. 신난다. 밥 먹으러 가자. 뭐 이 기분이에요. 영화 보러 가자. 복권 산 정도 생각이지 몇백 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라스베가스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저렴한 생활비로 라스베가스 살면서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수입원이 이제 주식 지금은 이제 유튜브 있고 그런데 제가 주식하고 유튜브 배당금하고 이거는 라스베가스에 있으면 세금을 덜 내요. 그게 제가 만약에 1년에 10만 불, 20만 불 번다 그러면 집 한 채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 온 이유가 크다입니다. 자, 그래서 동부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지만 처음부터는 너무 리스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든 간에 한 6개월 이상 살아보시고 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샀던 이유도 뭐냐면 라스베가스 인구가 느니까 사는 거예요. 예, 늘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복잡한 지역에 샀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가 요즘에 가장 늘어나고 있는 동네다가 이번에 콘도를 산 게 뭐 저도 한 2, 3년 있다가 또 렌트 주려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도 라스베가스 좋은 점 나쁜 점 영상 올렸는데 꽤 돼갖고 이번에 다시금 오면서 미국 내에서 제가 그래도 이제 많이 다녀봤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도 많이 다녀봤고 물론 그전에도 다녀봤지만 그전에 여행으로 다닐 때하고 지난 몇 년은 다니면서 현지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며칠 동안 다닌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틀란타 조지아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 서부 같은 경우는 베가스 단 조건이 무지무지한 막지하게 더운 이 더위를 이길 수 있고 갬블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분 저는 그 두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만 되면 라스베가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아직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는 피닉스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기회가 좋은 땅이에요. 캘리포니아 솔직히 많이 안 좋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게 참 공교롭죠. 예, 공화당을 대표하는 텍사스, 민주당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인데 지금 텍사스가 더 나아요. 모든 수치로 봤을 때. 그다음에 시애틀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시애틀이 오히려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다른 수치를 보고 팩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꼭 미국 내 3대 도시 뉴욕, 뉴저지, LA,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시카고와 시카고 인근 여기만 대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 새로운 동네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제가 생각해 보면 물론 강남 가서 살면 좋아요. 능력 돼서 여러분이 50억이 없는데 강남 가서 아파트 못 살고 강남에서 월세 살고 전세 살 바에 그냥 서울 인근에 지금 잘 나가는 동네. 근데 거기서 잘 봐야 되겠죠. 네, 인천, 뭐 시흥 이런 데 같은데 요즘에 집값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데를 봐야지. 뭐 거기서 싼 데 찬다고 세종시 갔다가 또 오히려 피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싼 데 찬다고 아까 뭐 잘 나가는 데 싼 데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 인프라도 별로 없는 곳 이런 데 가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노라든가 모이스라든가 뭐 샬럿이라든가 여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밑바닥부터 여러분이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이 잡혀 있는 곳 중에서 지금 인구가 많이 있는 곳 피닉스, 어스틴, 그다음에 댈러스, 휴스턴, 템파, 라스베가스, 내셔빌 뭐 이런 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현명한 삶을 사세요. 예, 남한테 보여주는 삶보다 내가 현명한 삶을 살고 은퇴면 은퇴에 맞는 도시에 혹은 아직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비즈니스 맞는 도시를 가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한국 갔다 와서 머릿속에 정리된 생각들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우연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긴 내용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내용이 알차고 즐거웠다 그러면 항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요는 무조건 누르고 봐야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시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